이번 단원에는 평균과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어떠한 자료를 읽어내는 힘을 갖게 될 겁니다. 자, 먼저 평균을 알아볼까요? 이제 평균이라는 거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해 자료의 수로 나눈 값인데 우리 친구들 시험 보고 나면 평균을 구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성적이 70점, 수학 성적이 80점이라고 그랬을 때 합해서 두 과목의 평균 구할 때는요. 두 과목의 점수를 더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과목 수가 두 개니까 2로 나눠주면 평균 75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이야 우리가 시험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지만 중학생이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을 보는데요. 이때 우리 친구들이 시험 보고 나서 평균 성적을 항상 구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내가 시험 본 과목의 성적을 모두 더한 다음에 3과목이었다면 나누기 3을 하고 5과목이었다면 나누기 5를 통해서 평균 성적을 구할 수 있답니다. 자, 여기 1번, 2번, 3번 그릇에 20ml, 30ml, 10ml 각각 물이 담겼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3개의 그릇에 들어있는 이 들이의 평균은 무엇일까? 일단 모두 한 그릇에 담아보는 거예요.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양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 3개의 그릇이니까 각각 똑같이 3그릇에 나누어 담으면 한 그릇에는 20ml씩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물의 양의 평균이 20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항상 이렇게 모았다가 똑같이 나눈다라는 걸 생각하기가 어려울 테니 이 원리로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하고 계산하는 방법 여기 있어요.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먼저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자료의 수로 나눠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3그릇에 담았기 때문에 나누기 3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나누기 3을 했을 때 이때 몫을 구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네모 나누기 동그라미를 하면 분수로 동그라미 분의 네모로 몫을 구할 수 있었죠. 나누기 3을 한다라는 거는 자 3분의 이렇게 분모에 3을 써서 계산하는 것과 같답니다. 그러니 20 더하기 30 더하기 10 나누기 3 즉 3분의 60은 20이 되는 거니까 이때 이 평균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료의 값 모두 더한 수 나누기 자료의 수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10과목의 시험을 봤다. 그럼 10과목의 성적을 싹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누면 되죠? 그렇죠. 바로 1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평균이 거꾸로 주어지고 그 다음 10과목, 그러니까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수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만약 10과목의 시험을 봤다. 그런데 평균이 80점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10과목의 성적의 합에다가 나누기 뭐를 하면 되죠? 나누기 10을 하면 되겠죠. 그것이 80이 나왔으니까 10과목 각각의 성적은 모르더라도 그 합한 값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적의 합은 나누기 10을 해서 80이니 80 곱하기 10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수를 알려면 이는 평균 곱하기 자료의 수를 계산하면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수를 거꾸로 알아낼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마찬가지 물의 양을 모두 더한 게 60이잖아요. 근데 이 값이 딱 가려지고 3개의 그릇에 담았는데 평균이 20ml야. 그럼 3그릇에 들어있던 물을 모두 더하면 얼마야? 라고 했을 때는 20 곱하기 3을 해서 60이다 라는 걸 거꾸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자, 그럼 평균을 직접 구해볼게요. 자료의 수가 각각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요. 이처럼 막대 그래프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평균을 구하는 방법, 그중에 막대 그래프에서 우리는 뭐를 또 알아볼 수 있냐면 첫 번째 방법, 자료의 값이 고르게 되도록 옮겨 평균 구하기. 우리 친구들
이 농사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땅에는 땅이 이렇게 솟아올라 있고 어떤 땅이 이렇게 파여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씨앗을 심기가 불편하겠죠. 먼저 땅을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에서 흙을 덜어내어 이렇게 파인 부분에다 메꿔주고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어찌 보면 그런 작업이 우리 어떤 자료의 평균을 구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지금 모둠별 학생 수가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에서 몇 명인지 세로의 값을 읽어보면 학생 수, 모둠별 학생 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평균을 구할 때 물론 각 막대 그래프의 세로의 눈금을 읽어서 방금 배웠던 것처럼 모두 더한 다음에 네 모둠의 학생 수니까 자료의 수는 4, 나누기 4를 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막대의 길이를 평평하게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즉 학생 수가 같게 되도록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자료의 값을 옮겨보면 되는데요. 그러면 좀 키가 큰 직사각형에서 좀 잘라서 키가 작은 직사각형에 나누어 주는 거예요. 지금 1모둠의 학생 수가 7명이거든요. 그리고 2모둠의 학생 수랑 4모둠의 학생 수가 이렇게 4명으로 작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칸을 잘라서 이쪽에, 여기서 한 칸을 잘라서 이쪽에 덜어내면 7이었던 1모둠의 길이가 5가 되겠고 2하고 4모둠은 하나씩 얻어내면서 평평하게 이렇게 학생 수가 5명으로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러면 5명으로 고르게 만들 수 있으니 평균은 5명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처럼 모둠별 학생 수를 나타낸 막대 그래프의 막대의 높이를 고르게 하면 모둠별 학생 수의 평균이 5명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접 계산을 통해서 평균을 구할 때는 7명, 4명, 5명, 4명이니까 이를 모두 더하면 20명, 그리고 모둠의 수는 4, 그래서 나누기 4를 해서 5명이다 계산으로도 얻을 수 있죠. 어때요? 막대 그래프의 길이를 우리 고르게 해서 구한 값이나 아니면 계산으로 구한 값이 같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막대 그래프로 나왔다면 훨씬 이 방법이 더 편리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기준수를 정해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료값이 커서 계산하기 복잡한 경우에 사용하면 편리한 방법인데요. 여기 줄넘기 기록이 있습니다. 자료값이 꽤 커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은 53개를 했고 화요일 날은 55개, 수요일은 바로 52개, 목요일은 56개를 했네요. 그랬을 때는 우리 공통인 부분은 바로 52까지가 공통인 거고 그 위로 봤을 때 월요일은 1개 더 했고 화요일은 3개 더 했고 수요일은 그대로 그다음 목요일은 4개 더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기준수를 공통인 부분 모두 4일 동안 52개까지는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작은 수를 기준수로 정하는 거예요. 52를 기준수로 한다면 기준수와 각 자료의 값의 차를 구하는 거죠. 월요일은 1개 더 했고요. 화요일은 3개 더 했고요. 여기 3. 그 다음에 수요일은 그대로 그러니까 52개를 했으니까 0개를 더 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목요일은 4개를 더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모 부분의 평균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한 값들을 추가로 더한 값들 1 더하기 3 더하기 0 더하기 4 계산을 하면 나누기 4를 했을 때 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기준수와 네모 부분의 평균을 더하면 요일별 줄넘기 기록의 평균이 된다. 바로 공통인 부분 52에다가 이 추가적인 부분 여기에 평균이 2니까 2를 더해서 54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때요? 좀 더 수가 크다면 이 방법도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53, 1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제 기준을 52로 했으니까 53은 52보다 1 많이 했어 라는 건 53 빼기 52를 하면 되는 거예요. 즉 차를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이 했느냐를 알아보면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53 더하기 55 더하기 52 더하기 56을 한 다음에 나누기 4를 물론 해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1 더하기 3 더하기 0 더하기 4 나누기 4를 하는 게 훨씬 계산이 편하잖아요.
그러니 다양한 방법으로 평균을 구해보고 우리 친구들이 편한 방법을 또 선택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봤어요. 문제! 미선이의 공던지기 기록의 평균은 몇 미터인지 구해보세요. 지금 미선이가 1회, 처음에는 21m, 두 번째는 20, 세 번째는 17, 네 번째는 19, 다섯 번째는 23.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웠지만 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럼 직접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 보도록 하죠. 모든 기록을 다 더한 다음에 5회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자료의 수는 5. 그래서 5로 나눠보는 거예요. 즉 21 더하기 20 더하기 17 더하기 19 더하기 23 나누기 5를 계산해 줍니다. 자, 그럼 더해보죠. 21 더하기 20, 41, 17, 19, 36. 그럼 40이라고 36 더하면 77, 23 더하면 100이 되네요. 그래서 100 나누기 5를 하면 됩니다. 5분의 100, 바로 20이 나오죠. 따라서 정답은 20m가 되겠습니다. 평균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평균이라는 것은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표를 보세요. 지금 학급별 연필수를 조사했어요. 1반, 2반, 3반 학생들한테 야, 니네 연필 몇 자루 갖고 있어? 그래갖고 싹 모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1반은 15자루, 2반은 20자루, 3반은 16자루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2반 학생들이 20자루, 15, 20, 16 중에는 20이 가장 크니까 2반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네? 자, 물론 그렇습니다. 전체 연필수를 따지면 20이 가장 크기 때문에 2반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평균도 2반이 가장 높겠네?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학생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3명이 갖고 있는 연필이 15자루라는 얘기고요. 5명이 가지고 있는 연필이 20자루, 4명이 가지고 있는 연필이 16자루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자료의 수가 다른 경우에는 합만 보고 합이 크다고 해서 평균이 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계산해 보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각 반의 연필수의 평균을 구해보죠. 1반은 3명이 15자루를 갖고 있으니까 15 나누기 3, 5자루. 2반은 20자루를 5명이 갖고 있으니까 20 나누기 5, 4자루. 3반은 16자루를 4명이 갖고 있으니까 16 나누기 4, 4자루. 어때요? 직접 구하고 봤더니 지금 이렇게 2반과 3반의 평균은 4자루로 같아요. 연필수가 다르지만 평균은 같아요. 왜? 학생 수가 다르니까. 그리고 15, 20, 16 중에서는 15가 가장 작은 수였어요. 근데 평균을 구해보니 1반의 연필수의 평균이 가장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료의 합이 크다라고 하여 평균이 크지는 않구나라는 거 우리 친구들 체크해줘야 되고요. 연필수의 평균이 가장 많은 학급은 1반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평균을 이용해서 자료의 값 구하기. 선생님이 앞에 평균을 구하는 방법에서 살짝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자, 5학년 학급별 학생 수가 나왔어요. 1반은 28명, 2반은 30명. 3반이 몇 명인지 안 나왔네. 4반이 26명입니다. 그런데 평균이 28명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 평균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한 걸까? 어떻게 28이 나온 걸까? 1반부터 4반까지 싹 더한 다음에 나누기 4를 했을 때 28이 나온 거겠죠. 그럼 1반부터 4반까지 싹 더한 학생 수는 평균 28 곱하기 4를 거꾸로 하면 되겠죠.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수인 전체 학생 수를 구하면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수는 평균 곱하기 자료의 수를 구하면 되니까 28 곱하기 4를 한다. 그래서 112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전체 학생 수에서 나머지 학생 수를 모두 빼서 3반 학생 수를 구하면 되는 거죠. 112명이라는 거는 1반부터 4반까지 학생 수의 합이니까 112에서 1반, 2반, 4반을 학생 수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산을 통해 28명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볼 때 중학생이 돼서 엄마한테 이런 약속을 받을지도 몰라요. 너 이번에 성적 평균이 90점 넘으면 엄마가 핸드폰 바꿔줄게. 이런 약속을 했다라고 했을 때 4일 동안 시험을 보는 거예요. 1일 날 시험을 봤더니 1일 날 성적이 뭐 이제 180, 두 과목에 180점. 뭐 2일 날 성적을 봤더니 세 과목을 봤는데 세 과목 합이 뭐 150점, 뭐 150점 너무 적은가요? 200점이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딱 한 과목을 보는데 그 과목을 몇 점을 받아야지 평균이 90점이 될까? 이런 계산들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두 과목, 세 과목, 그리고 내일 한 과목을 볼 겁니다. 지금까지는 평균이 90점이 넘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합 180, 200에다가 내일 볼 한 과목을 전체 과목 수가 6이니까 6으로 나눠서 딱 90점이 되려면 몇 점이 돼야 되느냐 이런 계산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90 곱하기 6을 했을 때 합이니까 여기에서 180과 200을 빼면 내일은 최소한 몇 점을 맞아야 되겠다 이런 계산들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좋아요. 평균이 거꾸로 우리에게 주어질 경우 자료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연수가 지난해 읽은 책의 수를 나타낸 표인데요. 8월부터 12월까지 연수가 한 달 동안 읽은 책의 평균이 6권이라고 해요.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8월에는 9권, 9월에는 3권, 10월에 몰라요. 11월에 6권, 12월에 7권을 읽었는데 평균이 6권이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 10월에 몇 권을 읽었는지 알아볼 수 있죠. 일단 8월부터 12월까지 읽은 책을 모두 더해서 6으로 뭘로 나눠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료의 수가 5니까 5로 나눠서 6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6 곱하기 5, 즉 30권이 합이 되는 거죠. 그럼 10월에 읽은 책은 30에서 나머지 월에 읽은 9권, 3권, 6권, 7권을 빼주면 됩니다. 자, 계산하면 12, 18, 25. 30에서 25를 빼면 5권을 10월 동안 읽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비교하고 수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 가능성이라는 거는 어떠한 상황에서 특정한 일이 일어나길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로 표현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수로 나타내 볼 거예요. 일단 말로 표현하는데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아니에요. 딱 5가지 표현만 알아주면 됩니다. 말로 표현하는 게 우리 친구들 이해가 되면요. 수로 표현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말로 표현하냐? 5가지 표현 먼저 알아볼게요. 불가능하다. 뭐뭐 아닐 것 같다. 반반이다. 뭐뭐일 것 같다. 확실하다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불가능하다.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는 얘기죠. 확실하다. 반드시 그 일이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뭐 겨울 다음에는 여름이 올 것이다. 아니, 불가능하잖아요. 겨울 다음에는 봄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뭐 12월 다음에는 3월이다. 말도 안 되죠. 확실하다 같은 경우는 어떨까? 확실하다는 거는 12월 다음에 1월이다. 당연하죠. 당연하고 100% 아니 뭐 그걸 물어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확실하다. 1 더하기 2는 3이다. 당연하잖아요. 확실하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확실하다가 있을까요? 뭐 자연수를 나열했을 때 2 다음에는 자연수 오는 게 3이다. 이런 것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크게 불가능하다, 확실하다의 표현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안다면 그 사이에 있는 뭐뭐 아닐 것 같다, 반반이다, 뭐뭐일 것 같다 라는 거는 우리 친구들 다음 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동전 던졌어요. 숫자면이 나올 것이다. 동전은 숫자면 아니면 그림면 아닌가요? 딱 이렇게 세워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잖아요. 둘 중 하나라는 건 우리 반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반이다. 자, 내일 아침 동쪽에서 해가 뜰 것이다. 해는 어디서 뜨죠, 우리 친구들?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집니다. 과학이잖아요, 과학. 그래서 당연하죠. 그래서 확실하다.
자, 계산기에 2 더하기 3은을 누르면 뭐가 나타나겠어요? 어떤 수가? 5가 나타날 거예요. 근데 6이 나올 것이다. 말도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말로 표현할 수 있고요. 날씨가 추울 때 반팔을 입은 사람이 긴팔을 입은 사람보다 많을 것이다. 잉? 반팔을 입은 사람이 많을 때는 날씨가 더울 때입니다. 근데 날씨가 추운데 반팔 입은 사람이 더 많다? 아니죠. 긴팔 입은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하지만 선생님은요. 한겨울에도 반팔 입은 사람 보긴 봤어요. 그죠? 그러면 이 내용이 반팔 입은 사람이 긴팔 입은 사람보다 많다라는 거는 말도 안 돼. 불가능하다는 아니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여름에도요. 선생님 막 껴입은 사람 본 적 있어요. 한 겨울에도요. 막 벗고 반팔 입은 사람 본 적 있다고요. 우리 친구들도 그럴걸요? 그러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닐 것 같다. 긴팔을 입은 사람이 더 많겠죠. 그래서 반팔을 입은 사람이 긴팔을 입은 사람보다 많은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수카드 146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장을 뽑을 때 짝수를 뽑을 것이다. 146 중에 짝수는 4하고 6이에요. 그러면 2개나 되니까 3개 중 2개잖아요. 반반보다는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확실한 것도 아니에요. 당연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1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짝수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일 것 같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만약에 1을 뽑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불가능하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반반보단 가능성이 낮죠. 그죠? 그래서 1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때는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불가능하다, 확실하다, 반반이다를 두고 반반보다는 가능성이 낮지만 불가능하진 않아. 그럴 때는 뭐뭐 아닐 것 같다. 반반보단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100%는 아니야. 그럴 때는 일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5가지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일단 1이 일어날 가능성을 비교할 건데 회전판을 보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회전판이 이렇게 동그라미 원 모양으로 생겼고 이제 화살표를 팽 돌립니다. 그럼 얘가 뺑그르르 가다가 어느 부분에 멈추겠죠. 그죠? 자, 근데 회전판 배경이 5가지로 나왔어요. 모두 파란색인 경우, 4분의 1만 빨간색인 경우, 반반, 반은 파란색, 반은 빨간색인 경우, 4분의 3이 빨간색인 경우, 온통 다 빨간색일 경우 우리는 뭐를 볼 거냐면 이 화살표가 빨간색에 멈출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만약에 회전판 배경이 모두 파란색이라면 불가능하죠. 빨간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반반, 반은 파란색, 반은 빨간색이면 빨간색에 멈출 가능성은 반반이다. 만약 완전히 다 빨간색이라면 어디에 화살표가 멈춰도 모두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다, 100% 당연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경우? 만약에 4분의 1만 빨간색일 경우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반보다는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아닐 것 같다,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일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빨간색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자, 빨간색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빨간색에 멈출 가능성은 되게 높죠. 반반보다 높지만 그렇다고 100%는 아니에요. 왜? 파란색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빨간색 부분에 멈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는 빨간색이 멈출 가능성과 파란색이 멈출 가능성을 비교했을 때 지금 이렇게 차지하는 부분은 4분의 1, 파란색은 4분의 1, 그 다음에 빨간색은 4분의 3이잖아요. 전체의 4분의 1, 4분의 3이니까 몇 배가 되나요? 3배가 되죠. 그 말은 가능성도 3배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진짜 수로 표현해 볼게요. 지금까지 불가능하다, 반반이다, 확실하다 라고 봤는데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이제 0으로 보면 되고요. 확실한 걸 1이라고 봤을 때 반반은 2분의 1이 되겠죠.
1부터 6까지의 눈이 있는 주사위를 한 번 굴릴 때 1이 일어날 가능성. 자, 주사위 던졌어요. 우리 친구들 1부터 6까지 눈이 있는데 7 이상으로 나올 눈의 수가 나온대요. 아니, 7이 어딨어. 8도 없고 9도 없고 1부터 6까지만 있는데 그럼 7이 나올 가능성도 아예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0이라고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의 눈이 홀수가 나올 가능성. 반반이죠. 1, 3, 5는 홀수고요. 2, 4, 6은 짝수예요. 그럼 홀수가 나올 가능성은 반반, 그래서 2분의 1이 됩니다. 물론 짝수가 나올 가능성도 똑같이 2분의 1이 되겠고요. 자, 주사위의 눈의 수가 1 이상 6 이하다. 뭐야, 1부터 6까지는 모두 1 이상 6 이하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어떤 수가 나오더라도 모두 여기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0% 확실하다, 당연하다. 그래서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불가능하다는 0, 반반이다는 2분의 1, 확실하다는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가능성이 1보다 큰 가분수가 나오지는 않겠죠. 0에서 1까지 사이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중학생이 되면 굉장히 다양한 이 1의 가능성을 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500원짜리 동전 한 개를 던졌습니다. 1이 일어날 가능성에 화살표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나온 면은 그림면이다. 그림면은 숫자면 그림면 둘 중에 하나니까 반반이다. 반반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할 수 있고요. 자, 100원짜리 동전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어머, 500원짜리 던졌는데 갑자기 100원이 됐어. 이거 완전 마술이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100원짜리 동전으로 바뀔 일은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은 수로 0이 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0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